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식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루 세끼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집밥을 만들기 위해서 주부들은 항상 고민하고 애를 쓰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집밥 만들 때 무심코한 행동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이나 찌개를 끓일 때 깊은 맛을 우리기 위해서 오래도록 바글바글 끓이시잖아요. 저도 무심코 플라스틱 국자를 넣고 오래도록 끓이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고요. 또 뜨거운 국을 뜰 때도 플라스틱 국자로 뜨는 거 좋지 않다고 하죠. 그래요. 또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 누구나 다 포일이나 스티로폼은 제거하고 사용을 하는데 네. 플라스틱은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플라스틱을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용 용기인지 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육수를 우리실 때도 간혹 양파망 안에 다양한 재료를 넣고 국물을 우리시는데요. 양파망은 포장 용기이기 때문에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육수 전용망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이 추운 겨울에 네. 이 찌개를 더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맛있게 먹기 위해서 뚝배기에 담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 화학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뚝배기는 물에 불린 다음에 식초로 헹궈내는 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식탁을 위해서는 건강한 재료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조리 방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이 뚝배기 뜨끈뜨끈한 찌개가 생각나는 그런 날씨일지 먼저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그 며칠 포근했는데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몇 도까지 떨어졌는지 또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몇 도까지 올라갈지 전해주시죠. 네, 겨울비가 내리고 난 뒤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대전의 기온은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영하권 추위에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은 곳이 있어서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산간도로나 교량, 터널 출입구를 지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4도, 세종 6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3도, 태안 4도, 보령 5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낮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와 충남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해상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며칠 포근했다가 기온이 또 떨어지면 네. 더 체감 기온이 낮게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다. 찬바람이 불어야 겨울답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새벽에 나갈 때 딱 보면 너무 추우면은 집 밖에 나가기가 싫고 꺼려지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 이 겨울철 추위가 무섭긴 한데요. 예. 이 겨울철에만 느낄 수 있는 그 즐거움과 또 낭만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논에서 얼음 썰매 탔던 기억도 나고 아니면 그 쌀포대로 이렇게 눈썰매처럼 타고 내려왔던 기억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 골목마다 잡쌀떡, 메밀묵 이런 정겨운 소리 많이 듣곤 했었는데요. 찹쌀떡도 너무 맛있고요. 또 호호 불어먹는 군밤, 군고구마, 붕어빵까지 그리고 이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귤이 까먹는 그 맛, 꿀맛이잖아요. 그럼요.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가족 여러분도 이 겨울과 관련된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모락모락 피어나는 겨울의 추억이라고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겨울의 추억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앞서 저희가 잠깐 그 겨울 이야기, 네네. 추억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수진 리포터는 이 겨울 하면 떠오르는 추억 있겠죠, 분명. 뭐 한참 떠올릴 것도 없네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모임이다라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겨울은 파리다. 오. 연말 모임이다. 뭐 이거 아니에요? 가을이다. 파리. 예, 네, 예. 맞습니다. 이 겨울은 파티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도 있죠. 또 연말 모임도 많으실 텐데 그러면 이렇게 이쁜 드레스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이고 너무 거창하게 가시는데 우리가 파티라고 하면 뭐 동화 속에서나 나오는 뭐 연말 뭐 드레스를 입고 궁전에서 뭐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홈파티를 준비할 수 있다고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떡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건 이슈.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잘 잡아서 삶의 질을 높이는 워라밸 시대. 이 모임도 홈파티가 대세라고 하는데요. 분위기는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방법 알아볼까요? 어느새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 연말이 다가오면서 거리에는 구세군 종소리가 들려오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럴 때 생각나는 건 바로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말 모임이죠. 떡주부와 함께하는 홈파티 준비 첫 번째. 직접 만든 우리 아이 파티 드레스. 평소에도 이곳에는 옷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잘 찾아온 것 같아요. 아니 말이죠. 연말 분위기는 내고 싶은데 옷을 사자니 지갑 사자면 여의치 않고요. 야, 여기라면 제 그냥 고민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옷을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리폼을 해서 새롭게 이제 옷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바늘도 가능하니까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홈파티에 딱 어울리는 우리 아이 파티 드레스 만들기. 재료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아이가 입던 원피스에 망사천, 레이스, 고무밴드만 있으면 됩니다. 어머, 그냥 보는 것만도 흐뭇해져요. 이게 웬일이야? 한 2살 남짓한 여자아이 여름 원피스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망사, 레이스 같은 거 붙여서 리폼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야, 자투리천 하나면 네. 연말 파티룩. 그렇죠. 먼저 망사천을 가위로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봉틀을 사용할 건데요. 네.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손바느질 하시면 돼요. 망사와 레이스를 재봉틀로 박음질한 후에 실을 잡아 당겨서 주름을 잡아주세요. 솥바느질로 할 땐 홈질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망사 주름 잡아놓은 것과 레이스 주름 잡아놓은 것을 합체를 할 거예요. 네. 하늘하늘한 망사에 레이스까지 공주님들이 좋아하는 거 다 모였네요. 자, 또 이렇게 망사에 고무밴드를 덧대서 달아주면 파티 느낌 나는 스커트 완성. 자, 시청자 여러분, 이 떡주부의 손맵시 한번 보실래요? 어머, 그냥 자투리천으로 벌써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 나지 않아요? 야, 얼른 입혀봐야겠다. 짜잔! 치마 밑단과 허리에 망사와 레이스를 덧대기만 했는데도 분위기가 달라졌죠. 입던 옷에 망사로 샷스커트를 만들어서 둘러주기만 하면 오케이. 돈이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냐고요. 뭐 한 벌 만드는데 리폼이었으니까 30분도 네. 채 안 걸린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네. 네, 얼마든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쁘게 연말 분위기 충분히 내실 수 있어요. 집집마다 그냥 옷에다 레이스 다느라 다들 바쁘시겠는데요? 이번엔 연말 홈파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꿀팁입니다. 간단한 인테리어 방법을 알려주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백대현 씨를 소개합니다. 이제 집안의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를 좀 옮겨보자, 꺼내보자 하면 이제 먼지 묻었던 크리스마스 트리 꺼내서 장식품 달기 시작해요. 그렇죠. 요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혹시 지난번 생각나세요? 아, 맞다. 따뜻한 겨울 인테리어를 위해서 캔버스에 자투리천을 자르고 앞정으로 고정시킨 초간단 액자 만들었었죠. 그런데 그건 왜요, 선생님? 그래요, 기억나단 마다요. 지금 보고 나니까 끄덕끄덕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간단한 집안 분위기 만드는 방법으로 이 캔버스 활용해서 액자를 만들어서 이제 겨울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요. 네. 오늘은 같은 방법으로 트리를 만들어 볼까 해요.
액자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매직. 지금부터 지켜봐 주세요. 먼저 캔버스에 붙인 천에 칼로 구멍을 듬성듬성 내주세요. 구멍에 작은 알전구를 꽂아주고 맨 위에는 별 장식도 하고 또 끈으로 전구를 지그재그로 연결해서 트리 모양을 잡아주면 완성입니다. 어머 세상에. 몇 번 손을 거쳤다고. 그쵸? 어렵지 않게 너무 근사한 트리 액자가 됐어요. 맞아요. 크리스마스의 느낌이 나는 색깔을 활용해서 이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네. 또 뭐가 또 있어요? 시중에 가시면 이렇게 트리가 프린트되어 있는 이런 원단 쉽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그 원단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액자 트리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집 거실을 환하게 밝혀주는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 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 켜두지 말고 꺾여있던 전구는 잘 핀 후에 사용하세요. 요즘에는 보면 이제 홈파티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좀 아쉽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구디백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이 구디백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오너먼트로 어머. 또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선물 주머니란 뜻의 구디백. 주로 파티나 행사에 참석한 손님들을 위한 일종의 답례품을 말하는데요. 간단한 선물을 포장지에 넣어서 리본으로 예쁘게 묶어주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간식이 들어있으니까 오히려 가족들끼리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하는 것도 훨씬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달아볼까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구디백을 달아놓고 손님들이 돌아갈 때 한 개씩 선물하면 참 좋겠죠. 주로 어린이 손님을 위한 선물인 만큼 간식이나 학용품 같은 간단한 선물로 준비하면 됩니다. 어머 어렵지 않게 집안의 12월을 그냥 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드는 방법도 정말 쉽지 않았었나요? 네네. 네, 그리고 비싸게 준 오너먼트 못지않게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꾸며놓고 나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들리네. 그런가요? 긴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네. 이번에는 플로리스트 최수연 씨에게 홈파티를 위한 상차림 배워볼까요? 산책길에 좋아오는 솔방울과 나뭇가지가 멋진 장식이 된다는데요. 이 12월 달력 넘기면서부터는 곳곳에서 요 리스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리스가 영원한 행복을 상징을 해요. 네. 그리고 시즌에 이런 가지를 이용해서 데코적인 장식이 필요한 곳에 곳곳마다 이제 걸어 놓으면 굉장히 아름다운 장식 효과도 나올 수 있죠. 이번에는 리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화환을 뜻하는 리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장식하는 중요한 소품인데요. 이제 예전에는 블링블링한 오너먼트를 다는 게 유행이었다면 요즘은 자연 소재의 오너먼트로 다는 게 더 트렌드예요. 화환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등나무 틀에 편백나무 가지를 꽂아주고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많은 솔방울을 달아줍니다. 여기에 리본까지 달아주면 끝이에요. 오, 편백나무 가지만 꽂았을 뿐인데 그쵸. 이렇게 근사하게 완성이 되네요. 너무너무 근사하죠. 그리고 이런 오너먼트들이 입체감 있게 들어가서 네. 훨씬 예쁘게 완성됐어요. 그래서 문 앞이든 이런 벽이든 어디든 걸으시면 되세요. 허전했던 벽이 금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도 좋겠죠. 똑주부와 함께 준비하고 간단하고 쉬운 홈파티. 이번엔 케이크입니다. 야, 리스 하나로 집안 행복한 기운을 끌어들였어요. 맞아요. 근데 홈파티 하면 케이크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집에서 만들 수 있는 케이크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야, 이번엔 케이크도 만들어요? 맞아요. 네? 간단한 방법으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머핀에 생크림을 짜고 딸기만 올려주세요. 여러 개를 모아놓으면 파티 분위기를 살리는 간단한 케이크가 됩니다. 긴 초로 분위기는 더 살려보고요.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빨간색, 초록, 하얀색을 이용해서 상차림 장식을 하면 홈파티 준비 끝이에요. 여기다 그냥 푸짐하게 잡채만큼의 맞아요. 소고기 담았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제대로 연말 분위기 나는데요? 한 해 동안 기쁨과 행복을 나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연말 모임. 장소에 제한이 없고 눈치 볼 것 없이 편하고 나만의 개성이 뚜렷한 홈파티로 준비해보는 건 어떠세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내 손으로 직접 준비하는 과정조차 기쁨이 될 것 같은데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꾸민 나만의 홈파티. 부담을 줄이고 분위기는 올려보자고요. 여러분도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네, 이 화면 가득 담긴 파티 분위기로 연말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홈파티를 하면 그 가격 거품을 제대로 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알전구 해봐야 1,000원 남짓이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원단 한 마만 뜯어와도요. 그럼 2개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 수가 있죠. 또 편백나무 가지. 야, 이거 지갑 사정 볼 것 없이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가격 걱정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남의 눈치 볼 게 없다는 거지. 나만의 그렇죠.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홈파티니까 당장 이게 친구들을 좀 집으로 불러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러니까요. 홈파티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거기에다 근사하고 간단하니까 꼭 한번 따라해보고 싶은데요. 그러게요. 아유, 저게 너의 일이지. 우리 집에서 저게 되겠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교자상에다가 빨간색 천만 뒤집어요. 네. 그리고 잡채든 뭐 소갈비든 음식들을 준비해 놓으시고요. 사람들만 모으면 바로 이런 준비가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답례품 구디백에도 뭐 아이들을 위한 젤리도 좋지만 뭐 어른들이 오시면 뭐 립밤 선물도 괜찮고 뭐 핸드크림 이런 거 담아도 마음을 충분히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주의할 거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자면 예.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까 요 점 유념하시고요. 네. 네. 자, 이렇게 떡주부가 소개하는 연말 홈파티 준비 방법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풀고 상식도 쌓아보세요. 네. 자,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가족 여러분을 퀴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앞서 궁금한 거 이슈에서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홈파티 방법들 알려드렸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꽃이라니까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이 꽃은 멕시코가 원산지로 온실에서 자라고요. 붉은색과 진한 녹색이 두드러지는 게 특징입니다. 크리스마스 플라워라고도 하는 이 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해바라기, 2번 포인세티아, 3번 동백나무. 네. 자, 크리스마스 하면은 우리가 또 선물을 좀 기대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선물 살 때 각 그 브랜드마다 그 적립 카드 있잖아요. 오. 포인트 적립한 걸로 아하. 그걸로 또 이렇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오, 맞습니다. 포인트만 잘 적립해도 크리스마스 선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 오늘 한 가지 더 배우네요. 이 꽃이 포인트와도 상관이 있다는 것을. 자, 여러분 시간 모두 썼고요. 정답들 고르셨죠?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포인세티아였습니다. 크리스마스용 식물로 사랑받는 포인세티아. 1828년 미국 대사 포인셋이 미국으로 들여오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17세기부터 멕시코 프란체스코회의 수도사들이 크리스마스 축하 의식에 이 꽃을 포함시키면서 별을 닮은 잎은 베들레헴의 별, 또 붉은색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어떤 문제들이 나올까요? 함께 풀어보죠. 문제 주세요. 3, 2, 1. 4대 식량 작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것은 대표적인 구황작물입니다. 튀김이나 볶음,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이용이 되는데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돼지의 사과라고도 불리는 이 작물은 무엇일까요? 1번 단호박, 2번 마늘, 3번 감자. 네. 저는 이걸 떠올리면 그냥 수제비가 이 맛있죠. 뜨끈뜨끈한 수제비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예, 이걸로 만든 수제비 맛있죠. 네. 예. 아우, 포슬포슬. 네. 그럼 물론 마늘도 다져 넣을 테고 뭐 단호박도 나박나박 썰어 넣으면 맛있겠습니다만 수제비가 떠오르신다고요? 네. 자, 정답은 뭘까요? 확인해 봅니다. 정답은 3번 감자였습니다. 쌀과 밀, 옥수수와 함께 4대의 식량 작물로 꼽히는 감자. 사시사철 재배되고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감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익혀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식물성 섬유인 팩틴이 들어있어서 변비에도 좋대요. 네. 감자 수제비뿐만 아니라 감자전, 감자떡,
감자 튀김, 우와. 감자로 할 수 있는 요리들이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저렴하고 영양 풍부한 감자로 오늘 저녁 식탁 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많이 헷갈리는 시간이죠. OX 퀴즈입니다. 문제 주세요. 3, 2, 1. 겨울철에 술 한 잔은 체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이게 맞는 말이라면 추울 때마다 술을 마시면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건강에 너무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도 하고 네. 겨울철 이렇게 회식 끝나고 나서 이게 딱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더 추워요. 그러니까요. 이상하게 평소보다 더 이렇게 몸살이 치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왠지 한 잔 들어가 나면 벌겋게 달아오르고 후끈후끈해지는 기분도 들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O냐 X냐 궁금하네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몸속에 들어온 알코올은 분해 과정에서 혈관을 확장하는데 이때 혈액이 피부로 몰리면서 붉게 달아오르고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오히려 몸 내부의 열기가 피부를 통해서 다시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저체온증이 나타날 위험이 커진대요. 네,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과식 후에는 이 혈액들이 위장으로 가서 음식물을 소화하기 위해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 술까지 드시면 저체온증에 걸릴 확률이 높으니까요. 주의해주세요. 네.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 흑돌과 백돌을 나무판 위에 번갈아 두며 집을 많이 짓도록 경쟁하는 게임은 무엇일까요? 1번 바둑, 2번 체스, 3번 포커. 네. 꼭 시골에 가게 되면 정자 위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꼭 이렇게 이 게임을 하나씩 하시긴 하는데요. 꼭 게임할 때 보면은 옆에 흰둥이도 지나가고 또 누렁이도 지나가고 바둑이도 지나가잖아요. 네. 아, 그랬나요? 네. 예. 저는 이거 톡톡 그 치는 소리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어. 살짝 놓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톡 이렇게 놓잖아요. 아, 툭?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는 경쾌함. 알까기에서 많이 들었어요.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요즘 어린아이들한테도 인기 많은 게임이기도 한데요. 정답 확인해 봅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바둑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흙과 백의 바둑돌을 바둑판의 점 위에 교대로 놓으면서 집을 많이 차지하는 승부놀이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실내 오락이죠. 돌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돌의 삶과 죽음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본떠서 수많은 격언과 교훈이 파생됐습니다. 알파고를 이긴 유일한 인간이죠. 이세돌 구단이 오늘부터 사흘간 AI와 은퇴 대국을 펼칩니다. 이번 은퇴 대국은 인간으로서 마지막 도전을 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지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다음 중 온갖 점잖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낮잡아 이름을 뜻하는 단어의 바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개방정, 2번 깨방정. 자, 이렇게 우리말 퀴즈가 나왔을 때 항상 드리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고 네. 귀에 익은 그런 단어가 맞는 거라고 하면 굳이 문제를 낼 필요가 맞습니다. 있을까? 뭔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쓰던 게 이게 아니니까 네.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럼요. 예. 아니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저 참 많이 듣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머 글쎄 궁금하네요. 개방정이냐 깨방정이냐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개방정입니다. 찬찬치 못하며 몹시 가볍고 점잖지 못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뜻하는 방정에서 유래한 개방정은 온갖 점잖지 못한 말이나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네. 네, 아침엔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네, 문제 풀어주신 분들 가운데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는데
앞서 그 연말 홈파티 준비 방법 알려주셨잖아요. 네네. 그 누구보다도 이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슬 리포터가 우리 스태프들 모두 우와. 이 연말 파티, 홈파티를 이슬 리포터 댁으로 가도록 하는 게 어떨지. 우와, 아, 표정이 이렇게 되네요. 당황스러운 얼굴이 표정이 잡혔나요? 깜짝 놀랐어요. 아유, 오세요.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뭐 돈도 안 드린다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출연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슬 리포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으로 추억에 대해서, 네. 겨울 추억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옛날 이야기를 자꾸 저도 모르게 꺼내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 소를 팔아서 대학교 학비를 오. 냈다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물론 소값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소가 비싼 값에 거래되는 거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오, 그런데 네. 소 한 마리가 무려 6천만 원에 네. 이르는 그런 소가 있다고 그러네요. 와, 네. 이 소 한 마리의 가격이 모두 같지는 않지만요. 예. 이 소 가격을 측정하는 조건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천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금소가 탄생하게 됐는지 그 비화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한 한우 농가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우 한 마리 가격이 자그마치 6천만 원.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한우 잘 키우기로 대한민국에서 첫 손꼽힌 농부님을 찾아 고흥에 왔습니다. 소 한 마리 6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해서 그거 들어봤어? 6천만 원짜리 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분양해 가요. 네. 6천만 원짜리 소는 잘 모르셔도 경축 플래카드 딱 걸어 놓으신 걸 보니 잘 찾아오긴 한 것 같죠? 소 한 마리 6천만 원이라는데. 응. 그래서 근데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아저씨.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6천만이 나갔는가? 금시초문의 이해 불가. 입 떡 벌어지게 만드는 대한민국 최고 한우. 과연 그 조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소를 키운다는 소문을 듣고 찾은 고흥의 한 농가. 대체 이곳엔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혹시 이 소가 대통령상 받은 소가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바로 헉소리 나는 한우를 키운 위풍당당 농부님 박태화 씨입니다. 전국 최고 규모 대회에서 두 번째 출전 만에 원탑을 찍으며 대통령상의 주인공이 된 박태화 씨. 한우 1kg이 금값 반돈에 준하는 12만 원. 500kg 한 마리가 6천만 원을 호가하니 금소를 키운 셈이죠. 지난 2010년 한우 3마리로 시작해 100여 마리의 한우를 키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9년하고도 반. 하지만 최고란 타이틀을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에 약 310만 마리 정도의 소가 있습니다. 그 소에서 1등을 가리는 대회가 전국 한우 능력 평가 대회인데 여기서 1등하기란 저같이 9년 남짓 된 한우 농가는 참 어려운 일이죠. 사실 박태화 씨의 주 종목은 고흥 특산품인 유자. 유기농 유자 생산 농가 1호이자 유자 명인으로까지 지정된 고수 중의 고수인 그가 한우를 키우게 된 이유. 순전히 유자 때문이었습니다. 유자를 유기농으로 가꾼 지가 2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으로 유자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퇴비예요. 공장형 퇴비보다는 내가 직접 퇴비를 생산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한우를 키우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좋은 유자를 키워보자는 생각이 시작한 한우로 또 한 번 최고 경지에 올랐으니 이 정도면 대한민국 농부계 마이더스 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 한우를 키운 비법은 무엇일까? 축사안의 모습을 드러낸 박태화 씨. 낫으로 웬 버튼을 누르나 싶더니 축사안 스위치들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게 뭘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밤에는 덮어놨다가 아침에는 이렇게 열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거행된다는 축사 지붕 오픈식. 좋은 한우 키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람도 좋은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가축들도 좋은 환경, 냄새 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기르고 싶으니까 얘들도 그런 환경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양면에 있는 커튼 다 올려놓고 또 천정도 다 이렇게 열어놔서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오픈식을 거하게 마친 주인장. 이번엔 뭔가를 씻기 시작하는데요. 새거라 해도 믿을 만큼 깨끗한 한우 전용 수조.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온 솜씨가 아닌 것 같죠? 얘들이 뛰어놀다 보면은 여기가 오물이 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 줄 때마다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돼요. 대한민국 최고 한우의 조건 두 번째는 바로 물 관리. 매일 하루 2차례 16개나 되는 수조를 빠짐없이 청소하는 이유. 깨끗한 물이 건강한 소를 키운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물이 중요하듯이 이 소에게도 물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이 오염돼 있으면은 잘 안 먹어요, 물을. 물을 많이 먹어야 사료도 많이 먹어요. 근데 살도 안 찌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좋은 물이 이렇게 고급육을 만드는 데는 필수적이에요. 선택이 아니고. 대통령상 수상 이후 농가엔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늘 이렇게 이런 걸 들고 오시면 어떡해. 어서 오세요. 강진이라 했죠? 예, 제가 강진에서 지금 온 겁니다. 아침에 이제 소밥 주고 그렇고 하고 이제. 아 그래요. 우리 석현 사람들은 아침밥 먹기 전에 소밥부터 줘야 되니까. 잘 왔어요. 전라도는 물론 강원도에서까지 전국의 한우 농부들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박태화표 한우 사육의 조건은 80만 원, 100만 원 할 때 450을 주고 샀어요. 시세의 5배 가격을 준 거죠. 그래도 이번에 야 새끼가 이번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족보 관리가 농장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우 농가 최고의 비결, 우량 한우에 주목하라. 저는 늦게 시작했으니까 어깨를 쥐고도 나란히 하려면은 나는 계량이 많이 돼 있는 소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입문을 해야 되겠다. 선진화된 가축 시스템을 갖춘 일본에서도 첫손 꼽는다는 우량 한우. 그 비법을 배우기 위해 박태화 씨는 매년 일본을 방문해 왔습니다. 오래전 돼지 사육 실패로 얻은 결과도 웃돈 들여 고흥 최고 우량 송아지를 들인 이유도 한우 관리의 핵심이 종자와 계량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지난 10여 년 스스로 부딪혀 얻은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누는 박태화 씨. 벌써 초임 육성용인데 이걸로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달 전부터 밖에서 밀리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잘한 일이다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값싼 사료만 선호하잖아요, 실은. 근데 불과 1,000원 비싼데 이걸로 바꿀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박태화 씨의 농장에서 이분들은 뭘 느꼈을까요? 저 정도는 해야 대통령 받죠. 아무렇게나 안 나와요. 아무렇게나. 소는 살아있는 생축이기 때문에 이제 농가 사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키우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환경적인 영향도 많거든요. 그런 게 많이 효과가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다시 평온을 되찾은 박태화 씨네 농장. 큰 상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긴 했지만 한우들과 함께하는 그의 일상은 변한 게 없습니다. 대신 박태화 씨에겐 최근 새로운 꿈 하나가 생겼다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유자 농장과 한우 농장을 키워오면서
우리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좀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공으로 기농해서 한우를 좀 기르고 싶다 하는 분을 제가 이렇게 선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우량 암송아지를 1년에 한 마리씩 나눠줘서 그분들이 자립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 그 주민들과 잘 화합해서 이렇게 행복한 공을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일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를 키우는 고흥의 농가. 그곳에서 찾은 좋은 한우의 조건은 한우를 제 자식처럼 대하는 농부의 진심과 뚝심. 더불어 잘 사는 농촌을 만들고 싶다는 고흥 농부 박태화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유기농 유자 명인이자 최고의 한우를 키워낸 농민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유자를 잘 키우려다 보니까 좋은 한우를 키우게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노력과 열정에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 게요. 깨끗한 물도 공급해줘야 되죠. 온도도 맞춰줘야 되죠. 또 우량 한우에게 더 잘 먹여야 되죠. 사랑과 정성이 정말 가득 들어갑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한우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큰 활약을, 멋진 활약을 펼치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도 더 자주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9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네. 2019년 대전 방문의 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전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펼쳐왔는데 그중에서도 대전 시립미술관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관객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한 전시를 많이 선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라이브 미술관과 현재 진행 중인 웨이즈 오브 싱,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전시는요. 관객들이 직접 작품 속에 들어가서 보고 느끼는 예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색다른 프로그램과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특별한 장소, 대전시립미술관이 선보이는 웨이즈 오브 싱잉,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특별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 선승희 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전 네. 웨이즈 오브 싱잉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전시회가 어떤 전시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미래의 예술이 무엇인가 또 세계는 어떻게 현대미술이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묻거든 바로 저희 대전 시립미술관의 몰입형 예술 특별전 웨이즈 오브 싱 어떻게 네. 볼 것인가를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전시는 과학예술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체험하고 들어가서 몰입하게 하는 이런 특별전입니다. 대표적인 기술로는 VR이라든가 디지털 매핑이라든가 이런 기술이 활용된 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특별전은 저희가 11월 5일부터 시작해서 1월 27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전부 아주 좀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 유명 미술 특별전의 일환으로 개최된 만큼 저희가 8개국 10명의 작가의 팀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폴란드, 터키, 한국, 인도 이렇게 멋진 작가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 여러 나라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한다고 해서 기대가 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전시를 보러 오시면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요. 커다랗게는 3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기. 본다는 것을 넘어선 어떤 체험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예술을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세션은 본다는 것이 눈으로만 볼 것 같은데 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의 경험적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특별한데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문화재청 카이스트 교수님들과 함께 프로젝트 X라는 개념으로 해서요. 듣는 것을 통해서
또한 또 어떤 가상의 현실을 통해서 그 경험할 수 있는 몰입형 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구체적인 또 작가들의 이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특히 이번에는 그 아주 전 세계적으로 AI에서는 단독으로 앞서가고 있는 레픽 아나돌이라는 터키 출신의 UCLA 교수님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선보인다는 점은 특히 더 자랑스럽게 여러분들께 좀 자랑하고 싶고요. 또 AI 콘서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예전에 같으면은 그냥 액자 속의 그림을 봤지만 지금은 디지털 기술, 음악 모든 것이 다 체험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런 예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말씀 들어보니까 8개국 10명의 작가 그 작품이 더욱 궁금해지는데 네. 다 훌륭하겠지만 네. 그중에서도 네.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고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꼭 너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전시실에서 첫 번째로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캐나다에서 교수이자 미디어 아티스트인데요. 루이 필립 론도라는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첫 번째 링을 통과하게 되면은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납작하게 눌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은 경계라는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아주 재밌게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주 재밌기도 하고요. 내 모습이 저렇게 재미있네, 좀 우스꽝스럽네, 이런 유머 감각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배경에는 사진이라는 초상 사진이라는 것이 디지털 기술과 합쳐져서 어떤 링을 통과할 때 자기의 순간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추천드리고요. 또 하나 꼭 이때 통과하신 다음에 대형 화면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꼭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인생샷을 남기시도록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네, 저도 꼭 한번 가서 인생샷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웨이즈 오브 싱잉 어떻게 볼 것인가 앞서 말씀하셨을 때 몰입형 아트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요. 네. 이 몰입형 아트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몰입형 예술이라는 것은 아마 가장 앞서가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 몰입해서 보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 이 몰입을 한다는 것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감상자가 몰입을 해서 그 체험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미래형 예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은 몰입을 할 때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낍니다. 아마 저희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몰입하듯이 그런 예술이 어떤 기술을 활용한 예술품 안에서 너무 재미있다라고 아주 기쁨을 느꼈을 때 바로 그것을 몰입형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은 예전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액자 속에 있는 그림들을 보는 화이트 큐브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VR 기기를 착용하기도 하고 또 움직이는 모습 속에서 자기의 움직임이 모션 픽처로 나오기도 하고 또 디지털 매핑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 자신이 즐거우면서 몰입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나의 즐거움, 내가 작가가 만들어낸 미술과 공감할 수 있을 때 공감 미술 자체가 어떤 미래형의 몰입 예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몰입형 아트가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기획된 데에는 네. 이 과학도시 대전과도 연관이 물론 있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대전은 4차 산업혁명 특별시 과학도시 대전입니다. 그래서 대전만이 할 수 있는 전시가 무엇일까 생각을 했더니 바로 미래의 미술, 과학과 기술과 예술이 하나가 된 미술을 보여주는 것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몰입형 예술, 미래형 예술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전은 정말 아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아주 카이스트 하면은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신데요. 바로 그분들이 바로 카이스트
그리고 또 저희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 과학도시 대전 4차 산업혁명 특별도시 대전이 보여줄 수 있는 몰입형 전시야말로 바로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라고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이 5G와 가상현실이 어떻게 미술과 결합이 되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이제 전시가 진행된 지 한 달 정도가 네. 지났는데 이 관람객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놀라운 점은 아주 어린 유치원 아이부터 어린이들이 아주 많이 좋아한다는 점이고요. 오셨던 특히 또 20대들이 아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요즘 세대들은 또 다른 감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기 5G나 AI나 이 디지털 기술들이 아마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서는 전혀 낯선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레픽 아나돌이라는 작가의 무한의 방은 20대 작가들한테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 룸이라고 하는데요. 터키 출신으로 지금은 현재는 UCLA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7개의 알고리즘이 방에 들어가면 무한 반복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그 20대들이 경험했을 때 굉장히 재밌다. 플러스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 자신의 인생샷을 많이 찍는 모습을 보고 아, 역시 새로운 세대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뜨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응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바로 이 대전시립미술관에 들어서자마자 네. 이 패딩과 외투를 벗게 된다. 네. 예,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반응이 뜨겁다는 이야기일 텐데 근데 이게 몰입형, 체험형이기 때문에 이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가면 좋을 전시겠다 이런 네.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신다면요. 그 가족들이 다 같이 즐기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아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오는 가족 또 제가 굉장히 의외인데요. 아주 그 중장년층도 오셔가지고 같이 동작도 하고 너무 재밌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진짜 이렇게 재밌는 몰입에는 연령의 어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가족하고 같이 오셨을 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카이스트의 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님들과 함께 만든 남주환 교수님 팀과 함께 만든 AI 피아노 콘서트를 꼭 보시도록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AI 피아노가 연주를 하고 있고요. 또 노우랩이라는 터키 팀이 디지털 매핑으로 멋있는 AI 피아노의 연주에 맞추어서 디지털 매핑을 해서 아 이게 앞으로는 이런 현실이 우리 눈앞에 벌써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새로운 콘서트를 미술관 안에서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와, 최첨단 미래형 예술 웨이즈 오브 싱잉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 관람 팁도 한번 함께 알려주시겠어요? 관람 팁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요. 그냥 몰입해서 즐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은 그 안에 숨어있는 비밀의 열쇠 같은 것들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너무 재미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즐거움을, 나의 몰입을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의 즐거움을 같이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웨이즈 오브 싱, 이 특별한 전시 초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1월 27일 내년 2020년에 설날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이 어떻게 볼 것인가 몰입형 전시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 바로 어떻게 볼 것인가 몰입형 예술을 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한 걸음 더 앞서서 준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오신 분들은 나만 즐겁게 재미있게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더 많이 데리고 오시고요. 이제 막 시험이 끝난 수험생도 같이 오시고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많이 오셔서 꼭 이 전시를 보시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즐겁게 몰입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네.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니라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완성해가는 전시이기 때문에 직접 가셔서 완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저희 아침이 좋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립미술관 선승혜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죠.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이맘때 겨울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전이 0.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 춥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하권 추위에 어제 내린 비가 얼어붙은 곳이 있어서 빙판길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산간도로나 교량, 터널 출입구를 지나시는 분들은 각별히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4도, 세종 6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 당진 3도, 홍성 4도, 보령 5도로 예상되고요. 오늘 낮까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서해 중부 먼바다와 충남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오후까지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수준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 만나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모락모락 피어나는 겨울의 추억이었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0148번님, 겨울하면 겨울 바다가 최고죠. 출렁이는 파도와 아찔한 바람, 특유의 바다 냄새를 만끽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네, 바다는 겨울에도 운치가 있죠. 있죠, 겨울 바다. 예. 4670번님, 겨울은 주변 이웃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계절이잖아요. 겨울의 추억하니 앨범 속에 고이 잠자고 있는 크리스마스 씨를 한번 소환해봅니다. 우표처럼 수집하는 분들도 많죠.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크리스마스 실 네. 매년 이렇게 모으고 했었는데요. 네. 4276번님, 눈이 내리는 날 동네 아이들 모두 모여서 자연이 선물해준 놀이터에서 놉니다. 눈 오는 날에는 뒷산으로 가요. 와. 근데 올겨울 아직까지 이게 눈이 그러니까요. 내리지 않았어요.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아서 그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7471번님, 아궁이에 고구마 구워 먹던 어린 시절 군고구마는 최고의 맛이었지요.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꺼내주시던 젤리 사탕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할머니가 주셔서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4670번님, 2년 전 한겨울 모두가 한마음으로 뜨거웠던 평창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운이 좋아서 2018 평창올림픽 직관을 2번이나 갔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을 소환하는 물건들이 저희 집 곳곳에 남아있네요. 겨울마다 그 평창올림픽 추억이 네. 떠오르시겠습니다. 소중한 좋은 추억 만들고 오셨네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두 분께 행운을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전 외고 프랑스 뮤지컬 공연 로미오와 줄리엣이 오늘 저녁 7시 대전 외국어고등학교 다목적 강당에서 열립니다. 차세대 아티스트 송도한 저스터 재즈 피아노 트리오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펼쳐집니다. 동행전은 24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제5회 IBS 아트 인 사이언스가 내년 4월 29일까지 대전 IBS 과학문화센터 1층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업사이클링 놀이터 크리스마스 인 아트 뮤지엄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청년작가 기획전 견은 내년 1월 5일까지 공주문화예술촌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천안에서 미리 크리스마스를 즐겨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크리스마스를 조금 먼저 느껴볼 수 있는 현장. 제4회 천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에 다녀왔는데요.
12개의 테마존으로 꾸며진 화려한 빛의 향연과 더불어 열정이 피어나는 청년몰의 소식까지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해마다 11월에서 1월은 이 수두가 유행하는 시기인데 네. 올 겨울에도 수두 환자가 늘어나면서 질병관리본부가 감염 예방에 나섰습니다. 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미취학 아이들에게 꼼꼼하게 손 씻기 그리고 위생 관리 철저하게 인지시켜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방 접종도 중요하잖아요. 네.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병원에서 1회는 무료 접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